25번부터 풀이를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다음과 같이 3차 함수로 주어졌고 f'에 대하여 y는 fx의 f'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이때 fx 그래프가 fx의 극소값이 -1이고 극대값이 1이다 라는 게 주어졌네요. 그렇다는 건 봐봐요. 지금 이 극소값부터 극대값까지 함수값의 차가 얼마죠? 2죠. 근데 이 녀석이 3차 함수잖아요. 3차 함수인데 지금 이 f'을 보면 최고차 한계수가 뭐예요? 음수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대응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좌표값이 y가 얼마? -1이고 요 부분이 얼마? 1이죠. 즉 다시 말해 함수값의 차가 얼마? 2다. 그렇다는 건 정적분의 기본 정리에 따라 이 적분값이 얼마다? 2다. 근데 우리 넓이 공식 알아요? 넓이 공식이 뭐였어요? 2차 함수의 넓이 공식은 최고차 한계수가 p라고 둔다면 6분의 절대값 p 곱하기 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간격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 요 간격이 얼마예요? 1이죠. 1의 세제곱을 해주면 그게 얼마더라? 2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절대값 p분의 이게 얼마? 1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이 p 값이 얼마죠? p는 음수죠. 그래서 p는 -10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f'x는 -12 x의 x 빼기 1이라고 작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fx는 어떻게 작성돼요? fx는 최고차 한계수가 -4x 세제곱으로 시작할 거예요. 왜? 미분해주면 -12 x제곱이 되니까 오케이. 최고차 한계수 적분 잘 했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식작성을 마무리해야 돼서 조금 제가 더 자주 애용하고 여러분들이 배워가셨으면 하는 걸로 식작성을 작성해 볼게요. 봐봐요. 이게 이렇게 됐죠. 요 좌표가 y는 1, 그리고 여기가 얼마? x는 1인 거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얼마예요? x는 0이죠. 그 다음에 요 부분 어디요? 좌표가 비율 관계에 따라 요 좌표는 2분의 1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비율 관계에 따라 요 x좌표도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근데 문제에서 묻는 건 어떤 값을 묻죠? f의 -2분의 1의 값을 묻죠. 그래서 f의 -2분의 1의 값은 f1값과 같고 f1 값은 1이라서 조금 식작성을 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2분의 1의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걸 통해서 지금 이 비율 관계와 x좌표를 다 표현했잖아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 개수도, 최고차항의 개수도 알죠? 그러면 저는 이 fx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fx 빼기 1분의 -4의 x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식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수투에서 가장 기본이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복잡하고 어려운 2차 함수 이상의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식작성을 누가 빠르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느냐, 그것의 여부가 바로 중위권과 상위권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7번 봅시다. 함수 fx가 3차 함수로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 x가 -1보다 큰 범위 내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진다고 합니다. 이때 다음 중 실수 a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거죠. 자, 봐봐요. 지금 이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죠. 그렇다는 건 이 녀석이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진다 했으므로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될 건데, 봐봐요.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이렇게 갖는다는 건 뭔 뜻이죠? 이 녀석의 도함수인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작은 것의 실근 하나가 얼마여야 된다?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 즉 마이너스 1이 이 정도에 위치하고 이 가장 작은 실근이 얼마야 된다?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제가 풀어야 되는 건 다음 두 가지로 압축되는 거예요. 제가 이 녀석을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3x 제곱에 2ax 마이너스 a가 되고,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걸 판별식을 해줬을 때 4분의 d는 a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a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0보다 커야 된다. 즉 a제곱 3a가 0보다 크더라. 이렇게 하나 주어지고요. 두 번째로 지금 요 a랑 요 알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실근을 알파라 둡시다. 실근을 알파라 두었을 때, 자 봅시다. 지금 요 마이너스 1의 값이 어때요? 0보다 크죠? 봐봐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근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이 있는데 마이너스 1은 어디 위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위치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1이 여기 위치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는 건 f'의 마이너스 1의 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두 번째로 지금 이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면서 동시에 어때야 돼요? 지금 이 축의 방정식으로부터 마이너스 1이 왼쪽으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전제가 되어야 되죠. 왜 그러냐면 f'의 마이너스 1이 그저 0보다 크다라고만 한다면 이 부분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봐봐, f'이 3x 제곱 플러스 2ax였으니까 한 번 더 미분하면 6x 플러스 2a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a죠. 즉 마이너스 3분의 a이고, 마이너스 3분의 a보다 마이너스 1은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두 번째로 이 값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3,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가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식을 마저 정리해주면 3a 이렇게 되고요. 즉 1은 a보다 커야 된다. 요거 하나 주어지고, 두 번째로 이거 식을 정리해주면, 요 부등식을 정리해주면요, 3a 1 이렇게 되고 a는 3보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주어지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 27번을 전부 다 종합해주면 주어진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봐봐, 첫 번째 이거 있고, 내가 구한 게 두 번째 요거 있었고, 세 번째 요거 있었죠. 자, 너무 지저분하니까 다 지우고 부등식의 범위만 나타내서 27번 풀이를 마무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3부터 0 사이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가 3보다 작은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일단 지금 가능한 범위는 어디? 여기서부터 3이니까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괜찮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조건 어때요? 마지막 3번 조건은 이것보다 더 빡빡한 이 부분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능한 범위가 어디예요? 여기랑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는 0보다 a가 0과 1 사이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주어진 걸 통해서 a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에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 4가 아니라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잠시만요. 이렇게 해놓고 27번 풀어놓고 28번으로 갑자기 넘어갔어요. 미안해요. 다음 중 실수 a 값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미안해요. 2분의 1 안되죠. 2분의 1 4분의 1 다 들어가죠 여기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만 안 들어가죠.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27번 이렇게 열심히 풀었잖아요. 28번 어떠겠어요? 극소값을 갖는다고 하죠. 즉 다시 말해 f'을 미분해 줬을 때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에 2ax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 어때야 돼요? 얘가 지금 이미 실근 하나를 갖죠. 봐봐요. 지금 얘는 최고 차원계수가 음수인 3차함수예요. 즉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 이럴 거예요. 근데 봐봐. 만약에 실근 하나만 갖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 실근 하나만 갖는다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지. 마이너스에서 죄송합니다. 잘못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죠. 자, 봐봐. 실근을 각각의 경우에 하나씩만 갖는다고 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만 가요. 근데 이건 뭐예요? 극대죠. 그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근데 극소를 가지려면요, 필연적으로 이런 식으로 관통을 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봅시다. 그래서 f'x가 3차함수고 이 3차함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 x로 한번 묶어볼게요. 즉 2x로 묶어봅시다. 2x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a가 0이라고 한다면 if a가 0이면 2x 곱하기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가 돼버려서 x라는 실근이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안 돼요. 그래서 일단 a는 out 이란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서로 다른 요것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a는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므로 d가 이 판별식을 해줬을 때 d가 339에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a가 어때야 돼요? 얘가 0보다 커야죠. 그래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해주면 9 플러스 8a가 0보다 크고 8a가 마이너스 9보다 작다. a보다 크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큰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잖아요. 마이너스 8분의 9부터 이렇게 가는데, 다만 지금 어디 부분에서 안 돼요? 딱 이 부분에서 안 되죠. 이 부분에서 안 돼서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x는 0일 때 안 되니까 a가 0일 때 안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부등으로 표현하면 a가 0보다 클 때 또는 a가 마이너스 8분의 9와 0 사이일 때만 정의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실수 a 값이 될 수 있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극소값을 갖도록 할 수 있는 a 값이 될 수 있는 것. 0은 당연히 안 됐고요. 0 당연히 안 됐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는 다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더 작기 때문에 다 안 되고 4번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엄청 쉬운 문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변별력 있는 문항이지 않나. 네, 또 이제 29번 같은 경우도 이제 스스로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곡선 이 30번 봅시다. x세제곱 플러스 kx밖에 한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주어진 곡선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자, 봐봐요. 그냥 이거는 제가 풀기보단 이것만 설명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3참수가 주어졌다 칩시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변곡접선이라 할게요. 변곡접선이라 할 때 이게 이렇게 그어지죠. 이렇게 그어질 때 봐봐요. 이 변곡접선 위 자체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변곡접선 변곡접선의 그 자체 변곡점이 아닌 다른 점에서 이 곡선에 그을 수 있는 점의 개수는요, 즉 접선의 개수는요 2개입니다. 2개예요. 왜 2개냐? 지금 이 점에선 이렇게 이쪽으로 접선을 그을 수 있지만 이쪽으로도 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 안쪽으로는 못 그어요. 그래서 2개인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2개인 거고요. 2개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요 부분에선 3개입니다. 왜 3개냐? 요렇게 그을 수도 있고, 요렇게 그을 수도 있고, 요렇게도 그을 수 있거든요. 괜찮을까요? 즉, 요렇게 이 곡선, 이 위로 볼록한 요쪽으로는 2개, 요쪽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쪽으로는 하나를 발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접선을요. 괜찮을까?
여긴 3개, 2개, 1개다. 그 다음에 곡선 위 자체에서는 곡선의 점에서의 접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 아래로 블록 요쪽에 접선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몇 개? 2개다. 2개다. 그 다음에 요 곡선 내부에 있는 점에선 1개만 그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봐봐. 이렇게 있을 때 요 부분에선 요쪽으로 접선 그을 수 있나요? 못 그려요. 못 그리는데 이렇게 둘 때 요쪽으로는 그을 수 있죠. 이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을 구분 짓는 게 바로 변곡점인 거고, 이 변곡점에서 이 곡선 내부에 있을 때는 요 안쪽에선 못 긋지만 이 점은요 아래로 블록에서 볼 때는 곡선 내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1개를 그을 수 있더라.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고, 이 변곡점에서는 몇 개? 1개. 변곡 접선에서는 몇 개? 2개. 그 다음에 이 곡선 위 자체에서는 몇 개? 2개. 그 다음에 내부에서는 몇 개? 1개. 그 다음에 여기서 몇 개? 3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0번은 이 배경지식하에 풀어보시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1번 봅시다. 두 함수 fx와 gx가 주어졌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항상 fx의 그래프가 함수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값입니다. 즉 다시 말해 fx 빼기 gx라는 차이 함수를 보았을 때 이것을 최소값이 뭐보다 커야 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이것의 최소값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커야 되는 거죠. 항상 위쪽에 있다 있으니까 0보다 커야 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이 차이 함수를 표현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a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근데 제가 이 부분 요쪽만 정리를 해주면요, 잠시만요. 네, 이 부분을 정리해주면 미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x제곱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가 되고, 얘를 요거는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죠. 그리고 얘는 x 빼기 2의 제곱,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공교롭게도 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 함수였다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 변곡점의 좌표가 x는 2일 때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 녀석은 x가 2일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구나. 이 부분이 얼마? x는 2다. 그리고 여기서 2를 넣어볼게요. 2를 여기다 함수값 넣어주면 얼마? 넣을 필요 없어요. 일단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근데 요 함수는 어때요?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라는 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값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그것의 값이 0보다 크면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 내에선 모든 범위의 함수 값이 다 0보다 크다라는 걸 뭐 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넣어봅시다. 마풀마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얘가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식을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8에 19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잠시만요, a는 어때야 된다? 19보다 커야 된다. 근데 정수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a는 20이다 라는 걸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 32번 같은 경우는 31번과 정확하게 똑같은 문항이기 때문에 스스로 고민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33번 그리고 34번 또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 35번 봅시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x1과 x2로 주어졌다. 두 점 PQ의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두 점 PQ의 가속도를 PQ로 할 때 이 P 빼기 Q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봐봐. 위치가 같다는 건 T제곱 플러스 T 빼기 6과 마이너스 T세제곱 플러스 7T의 제곱을 풀었을 때 그것의 방정식의 값이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T 빼기 6에 T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고, 당연히 여기는 양수니까 T는 6이죠. 6일 때 두 위치가 같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때 가속도의 각각의 값을 차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위치니까 미분하면 V1은 얼마? 2t 플러스 1이고 A1은 한 번 더 미분해줘서 2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V2는 얼마?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4t. 그 다음에 A3는 얼마? 마이너스 6t 플러스 14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요. 이때 t는 6일 때니까 이건 어차피 2고, 그 다음에 여기 값에 6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6, 36에 14, 즉 마이너스 22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2 빼기 마이너스 22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24라는 걸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36번 볼게요. 시각 t는 0일 때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출발한 후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서의 점 P의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게 뭔 뜻이죠? 바로 속도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든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구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V2를 구해주면 3t 제곱에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다. 이걸 인수분 해주면 3에 t 마이너스 3에 t 플러스 1이고, t는 3에서 이런 식으로 뻑 하고 튀어나가죠. 중근이 아니니까요. 즉 부호가 달라진다고요. 즉 출발한 후 점피의 운동 방향이 바뀐 시각은 언제다? t는 3일 때고, 이때 점피의 가속도라 했으니까 이 v를 한 번 더 이 v를 속도를 미분해준 a는 6t-6이고요. 여기에 얼마 넣으면 돼요? 3을 넣어주면 18 빼기 6, 즉 12라는 것 또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